자, 이번 강의는 희소행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희소행렬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희소행렬은 행렬 요소 값이 대부분 0으로 되어 있는 행렬을 의미합니다. 아래 예를 들었습니다. 바로 5행 7열 행렬인데 여기서 6하고 9하고 그리고 7, 마지막 8, 바로 행렬 요소 4개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행렬을 우리는 희소행렬이라고 하는데,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희소행렬을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하느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희소행렬을 있는 그대로 2차원 배열 구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데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 행렬 요소가 0인데 이렇게 기억장소가 5 곱하기 7, 35개의 기억장소를 꼭 필요할 것이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억장소를 35개가 아닌 더 적은 기억 공간에 이 행렬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런 표현 방법을 우리는 희소행렬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희소행렬 표현법은 다른 것이 아니죠. 기억 공간을 전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 희소행렬 시험 나오면 대부분 기억 장소 전략, 기억 공간 전략하고 연동이 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희소행렬 표현법은 어떻게 기억 공간을 전략하였느냐라는 것인데, 아래쪽 이 내용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행렬 구조는 5행 7열 행렬 구조인데 0이 아닌 요소는 4개라는 거죠. 그 0이 아닌 요소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1행 2열에 6이 있고, 그 다음 3행 5열에 9가 있고, 그 다음에 4행 3열에 7, 5행 6열에 8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만 있으면 이 희소행렬을 우리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바로 0이 아닌 요소만을 이용해서 메모리에 저장시키면 희소행렬 표현법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기억 공간을 전략할 수 있다라는 게 희소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희소행렬을 시언의 구조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한 희소행렬 가져왔습니다. 이 희소행렬을 희소행렬 표현법에 의해서 시의 구조체로 표현하는데, 바로 이 시 코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구조체 이름을 마트릭스라고 하고, 바로 그 멤버는 3개, 행렬, 값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렬 구조에서 0이 아닌 요소가 몇 개? 4개라는 거죠. 해서 이 구조체 배열 M하고 이 첫 번째 배열 요소를 5행 7열인데 0이 아닌 것은 4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뭘까요? 바로 0이 아닌 요소가 있는 그 위치, 그 값을 저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의 구조체로 표현하면 1차원 구조체 배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지금 C 언어 구조체로 표현했을 때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벌써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행렬 위치를 나타낼 때 바로 앞에서는 0행으로 하지 않고 1행, 2행, 3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도 어떻게 0열이 아니고 1열, 2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구조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가 1부터 시작하지 않고 0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왜 0부터 제가 시작하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C에서 배열은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0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서 C의 구조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1부터 하면 안 되고 0행, 1행, 2행, 그리고 0열, 1열, 2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1행, 2행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뭔가 복잡하고 또 다르게 잘못하다 보면 기억 장소가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C 언어로 나타낼 때는 반드시 0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해서 제가 0부터 시작한 것으로 여기 나타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시험에서는 뭐 C 언어로 한다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희소행렬 시험 출제되면 0부터 시작하지 않고 1행, 2행 이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제되면 그렇게 맞춰서 풀고 아니면 0부터 출제되면은 0에 맞춰서 얼마든지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일반적인 시험 출제냐 아니면 시의 어느 기준이냐 따라서 그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희소행렬이 출제되었을 때 주의할 점입니다. 희소행렬이 출제되었을 때 잘못 이해를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제가 여기서 잘못 이해하였다라는 표현은 출제자가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표현하였기 때문에 문제 푸는 수험생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준비를 해야 하니까 제가 여기서 희소행렬 표현법이 출제되었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느냐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앞에 있는 희소행렬 다시 가져왔습니다. 역시 앞에서 저장 방식은 일반적인 저장 방식이 있고 희소행렬에 의한 저장 방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 공간을 전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저장 방식 2차원 배열 구조로 저장할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2차원 배열 구조로 저장했을 때 이거는 별로 좋지 않는 방법인데 어쨌든 이 행렬 구조는 2차원 배열이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희소행렬 표현법에 의한 저장 방식도 이 구조도 역시 뭘까요? 2차원 배열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바로 희소행렬 표현법에 의한 또는 희소행렬 표현법이 아닌 방식도 모두 2차원 배열 구조인데 시험 출제자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희소행렬 표현법은 2차원 배열 구조로 저장한다 라고 하고 어떻게 저떻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2차원 배열 구조라고 하면은 희소행렬 표현법에 의한 2차원 배열 구조를 말하는지 아니면 희소행렬 표현법이 아닌 2차원 배열 구조를 말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죠. 해서 문제 읽으면서 이게 희소행렬 표현법에 의한 2차원 배열 구조인지 그냥 2차원 배열 구조인지 마음대로 생각해서 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틀릴 수가 있겠죠. 해서 제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지선다형이니까 그 문맥을 잘 읽어보면은 출제자가 희소행렬 표현법에 의한 2차원 배열 구조인지 그냥 2차원 배열 구조인지 그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내용을 다 알면서 출제자가 명확한 표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응시생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틀리는 그 경우는 얼마나 억울할 것입니까? 해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바로 이 자료 구조는 배열 아니면 연결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 희소행렬 표현도 역시 뭘까요? 배열 아니면 연결 구조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희소행렬 표현법을 연결 리스트, 연결 구조로 표현해도 역시 어떻게 될까요? 기억 공간은 전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 희소행렬법은 시험에는 배열 표현에 의한 것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연결 리스트 표현법은 제가 출제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아주 옛날에 어떤 시험에서 출제된 경우는 있는데 이 희소행렬 표현법을 배열 구조로 표현하는 것은 좀 단순하지만 연결 리스트 구조로 표현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해서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산 시험에도 연결 리스트 표현에 의한 희소행렬 표현법은 아직도 한 번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